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널 HT 뉴스 데일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조선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모검사실에 배당됐다. 노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 다툼을 해온 인물이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모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검찰이 조직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모 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병원 투자이익 약속 받고 영리병원 이사장 등록 의혹. 공동이사장에 함께 등재된 다른 피의자는 기소 후 유죄. 위 두 문장만 보고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자 시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습니다.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의혹으로는 2012년 영리의료법인의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됐는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렇게 해피엔딩이냐? 이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기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공동이사장인 다른 피의자는 기소돼서 유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스럽게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지금 조국 사태와 더불어 역시 검찰은 믿을 집단이 못 된다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아닌가 하는 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라고 해봤자 저도 알고 있을 정도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장모인 최모 씨는 2012년 10월 추모 씨 부부에게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주씨 부부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뿐 아니라 구 씨에게서도 같은 제안으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씨 부부는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을 세우고 주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갑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씨 부부와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 모두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2017년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주 씨 아내와 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기소가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중도 사퇴를 했어도 말입니다. 여기서 의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김이 들어갔다, 안 왔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다른 법조계 사람의 말로는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기소됐다면 구 씨처럼 유죄를 선고받았을 사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최 씨는 구 씨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 씨를 기소하려면 최 씨까지 인지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 장모가 중도에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는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장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다니 씁쓸합니다. 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혹을 재점화했어 비웁니다. 이 장모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전혀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의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의 장모 최 씨가 2014년 5월 주범 주 씨에게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굳이 등장한 것을 보면 재판부 역시 최 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 최 씨의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 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 씨가 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는 의미.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은 파되 자신과는 무관하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을 때 반응들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자신과는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 참 내로남불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혹이 많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담으로 이명박 BBK 사건의 면죄부를 준 검사로 기억됩니다. 당시 수사검사로 BBK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좌천됩니다. 또한 고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동지로 평가받는 강금원 씨를 구속하고 따님까지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검찰이 조국과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도 보이고 하루빨리 검찰총장님의 의혹도 시원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